안준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그 상당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거든요.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도 혹시 이런 거 당해보셨습니까? 저는 거의 많으면 한 달에 2번에서 3번도 당하거든요. 예? 그렇게 많이요? 예, 이게 사실 그 통신 기록이라 그래가지고 예. 제가 누구와 전화를 했는지 내역을 보려면 영장이 필요한데 제 번호가 이 사람이 누구지?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조회는 영장 없이 좀 수사기관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의뢰인들이랑 통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의뢰인의 통화 내역을 보고 제 번호를 막 경찰에서 막 조회를 하거든요. 야, 쉽게 하면 이제 의뢰인 중에는 상당 범죄 피의자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네네. 이 사람이 누구하고 통화했는가. 네네. 그런데 그럼 하나 궁금한 게 그 통보를 하게 돼 있잖아요. 통보가 조회 좀 대상 늦게 오죠. 나중에. 예. 보통 언제쯤 오던가요? 보통 원래는 원칙은 한 달 이내에 통보를 하고 몇 예. 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 6개월. 네네네. 이제 그렇게 딱 뒤에 할 수도 있다고 돼 있잖아요. 예. 보통 언제쯤 오던가요? 보통 한 달 꽉 채워서 오더라고요. 한 달. 예. 그러면 요번에 이제 논란이 된 게 7개월 꽉꽉 채워서 왔다 해서 논란이 됐는데 맞아요. 그런 예. 경우는 혹시 있었습니까? 예, 저도 뭐 6개월 지나서 받은 적도 있고요. 예. 그 최대한 늦게 보내요. 수사에 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 문자를 받으면 되게 기분이 불쾌하거든요. 그래요. 예, 이게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 정보를 조회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전화해서 물어봐요. 왜 좋아했냐고. 그럼 안 알려줘요. 뭐 수사 예. 기밀이다 이래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그런 문자 받으면 또 어디서 조회했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제 달관의 경제에 도달하셨습니까? 그렇죠. 처음 받았을 때는 굉장히 불쾌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이것도 영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이게 뭐 판사가 좀 개입을 해서 수사기관에 어느 정도 이제 너무 자율적으로 이렇게 조회하는 걸 좀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많이 당하시는구나.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네, 오늘은 교정 시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구치소 내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한 여성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항소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서울구치소 내에서 불필요하고 지나친 몸 수색을 당했다라는 게 내용이었거든요. 예.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수용자의 말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내에서 해당 수용자가 변호사 접견을 하고 나올 때마다 예외 없이 속옷까지 전부 다 수색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알몸 수색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실제로 뭐 변호사를 대면하는 접견뿐만 아니고 예. 모니터로 화상 접견을 한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화상 접견이면 같이 이렇게 뭐 접촉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모니터 앞에서 그냥 전화로 하는 거죠. 예. 그런데도 수색을 했다고? 예, 그런 경우에도 뭐 예외 없이 속옷까지 수색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 여성 수용자가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사실 여자 수용자가 패소를 했었어요. 1심에서 이제 구치소의 주장은 그런 일이 없다. 한 적이 없다? 예, 그렇게까지 많이 하고 자주 하고 뭐 심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는데요. 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이런 구체적인 증거를 대면서 이런 구치소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수용자의 진술이 보다 진실에 가깝다라고 해서 국가가 2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해서 항소심에서 이제 승소 판결로 뒤집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수색을 하는 이유는 반입되면 안 되는 물건이 반입이 될까 봐 그걸 검사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일단 그 절차는 필요하다고 보세요? 기본적인 절차는 조금 필요하다고는 봐요. 예. 왜냐하면 예. 실제로 구치소에 흔히 저희끼리 쓰는 말로 건방이라고 하거든요. 건방? 예, 예. 그건 뭐예요? 이제 방을 이제 수색하는 거죠. 예. 검실, 건방을 하는데요. 예. 그런 경우에 구치소에 반입이 되면 안 되는 물건들이 늘 나와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머리끈 같은 게 또 불법이거든요. 혹시 이게 이제 자신에게 상해를 입힐 도구로 쓴다 뭐 이런 것 그렇죠. 때문인가요? 예, 뭐 예리한 물건이나 끈 같은 거는 불법 반입인데 늘 여자 수용 시설을 건방을 하면 머리끈 같은 게 나오고요. 잠깐만요. 그럼 여성 수용 시설에는 네네. 그 수용된 여성 중에는 머리가 긴 여성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머리를 못 묶어요? 머리를 묶을 수 있는데 네. 이제 교정 시설에서 지급하는 일정 그런 끈 이외에는 또 반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도 뭐 뉴스에 나왔던 건데 교정 시설 내에서 마약이 나온 적도 있고요. 뭐 껌이나 담배 같은 것도 뭐 종종 나오고 그래서 이제 교정 시설이 한 번씩 이제 크게 뭐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수용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체 수색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적정선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수용자들이 외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안에 있는 교정국 직원들이랑 내통해서 그렇게 반입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몰래 반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변호사가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사례 같은 걸 찾아봤는데요. 네. 1년에 한두 건씩 변호사들이 이런 불법 물품을 수용자한테 전달해줘서 처벌받는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처벌이 됩니까 그러면? 네, 이게 그 형집행법 위반이기도 하고 네. 또 변호사 윤리위에 징계가 되면 자격정지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흔하진 않지만 몇 년 전에는 뭐 약물이 담긴 주사기를 변호인이 준 적도 있었고. 그래요? 네, 보니까 볼펜 안에 담배째를 넣어서 담배가루를 넣어서 흡연할 수 있도록 그 볼펜을 준 적도 있었고. 아이고, 또 머리끈을 줬다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변호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몸에 대한 수색은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수색 자체가 불법이라는 게 아니고 과연 속옷까지 매번 예외 없이 그렇게 수색을 해야 되냐 이런 비판이 좀 있고요. 실제로 요새는 변호인 접견실에도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정국 공무원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변호사가 접견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주는지 좀 의심 갈 만한 행동을 하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럼 과도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알몸 수색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예, 좀 알몸 수색을 특별한 의심이 가는 사유가 없는데도 매번 했다라면 이거는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상 면접을 했으니까 접촉할 이도 없고 뭐 물품을 그러니까 전달받았을 이도 없는데 수색을 한다고 그건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경우도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꼭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용자가 항의를 하거나 왜 이러느냐 하지 말라. 안 받아들여집니까 보통? 그러니까 사실 그 교정시설, 뭐 구치소나 교도소는 외부와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그냥 묵살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그 수용자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국가인권위에다가 이제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용률이 1%도 안 되더라고요. 0.4%에 불과해요. 그럼 거의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불필요한 진정도 많긴 하겠지만 이렇게 진정을 받아주는 경우도 별로 없고 또 국가인권위에서 진정을 받아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 권고사항에 그치기 때문에 좀 실효성도 없죠. 근데 거꾸로 역으로 건방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기 부적절한 물건이 나왔어요. 그럼 교도관들이 또 책임을 집니까? 교도관들이 책임을 지진 않고요. 만약에 그 물건 반입에 교도관이 연루가 됐다는 게 밝혀지면 그때는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보통은 그런 물건이 나오면 수용자들이 이제 징벌방이라 그래가지고 독방에 수용이 되죠. 뭐 영화에서 종종 보는. 그러면 건방에서 뭐가 나왔다 해서 교도관들에게 뭐 책임을 묻는 건 아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과도하고 예민하게 또 수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이건 좀 뭔가 어떤 그 매뉴얼이라든지 가이드라인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부랴부랴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고 난 이후에 서울구치소에서 좀 수색에 대한 지침을 좀 제대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뭐 무분별한 수색은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또 비단 서울구치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교도소나 다른 구치소에서는 여전히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